남은 일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하길 바랍니다. 반성도 염치도 없는 국민의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다음 주면 윤석열의 불법 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윤석열의 불법 계엄이 현재 진행형처럼 느낍니다.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내란 옹호 의심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침대 축구를 일삼는 직위원 재판부로 인해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재판은 지지부진하고 이로 인해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동조했던 국민의힘도 누구 하나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스팔트로 나가 민생 회복과 법치 수호를 외치고 있으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위헌 정당 해산 심판으로 길바닥에 나앉는 것을 미리 연습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자신들이 망쳐놓은 민생과 법치를 부르짖다니 민망하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요즘 내란 재판 중계를 보면서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었어? 라고 자괴감이 들으시는 국민이 많을 것입니다. 변명과 책임 회피, 품격제로의 윤석열을 보면서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자가 있다면 윤석열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자들도 모두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아니 치졸하고 비겁한 반헌법, 반민주주의의 암적 존재들입니다.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짜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생과 법치를 입에 올릴 자격도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깃장을 놓고 흠집만 내려 하기 전에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먼저이고 순서입니다. 도리입니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동조한 자들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응분의 죗값을 치르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것이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으로 고통받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도리이고 공당으로서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더 이상 국민 기만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12.3 불법 계엄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당연히 설치합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소랑설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내란 사범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면되어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안보와 확실한 평화가 국민의 삶을 지킵니다. 어제는 연평도 포격사건 15주기였습니다. 장병과 도민의 희생을 깊이 추모하며 유가족께 위로를 전합니다. 그날의 불길은 국가안보의 한순간의 흔들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튼튼한 안보와 책임 있는 정치입니다. 특검 수사에서 윤석열 일당의 외환 혐의가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를 향한 반역입니다.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는 순간 국민의 삶은 위험해집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강한 국방과 실질적 평화 전략으로 답하겠습니다. 희생의 의미를 지키고 전쟁 위험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책임지겠습니다. 민주당은 2026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처리 시한은 12월 2일, 어떤 이유로도 미룰 수 없습니다. 국민의 삶을 위한 예산은 하루가 늦어질수록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728조 예산 중 대부분은 이미 조정됐고 남은 것은 핵심 사업에 대한 최종 결단입니다. 국민성장펀드, AI 혁신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돌봄, 교육 지원 등 민생과 미래 경쟁력을 위한 예산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략적 공방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발못 잡기식 삭감 논쟁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늦추고 회복의 속도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역과 산업의 경쟁력, 아이들의 미래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원칙 있게 그리고 속도 있게 심사하겠습니다. 모든 쟁점을 빠르게 정리하고 28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법정 기한 내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민주당은 결과로 책임으로 평가받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키는 예산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성공적인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에 이어서 남아공 G20 참석으로 대한민국이 다자 외교의 중심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G20 정상 간의 WTO 자유무역체제 확립, 기후재난 대응 강화 의지를 표명한 남아공 정상선언, 채택을 크게 환영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AI 기본사의 실현을 강조하며 글로벌 AI 책임 강국의 위상을 다졌습니다. 샤인 이니셔티브로 상징되는 이집트 카이로대 연설은 중동과 한반도의 상생을 위한 평화 번영 문화 영역의 협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 독일, 인도, 브라질과 양자회담을 가지며 각 국가의 실질적 협력의 문도 활짝 열었습니다. 무엇보다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직 수임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임기 내에 UN 안보리, APEC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의장직을 맡는 트리플 크라운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 없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발걸음이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다자 외교 성과가 국익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아스팔트 극우와 결탁한 장애 집회로 민생을 발목 잡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 법치 수호, 국민 대회라는 거창한 이름을 내걸고 사실은 혐오와 분열을 파는 양두구육 정치 쇼입니다. 12.3 내란 1주년을 앞두고 한줌 극우 세력을 결집하려는 썩은 동아줄 잡기입니다.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내란에 대해서 석고대죄해야 할 정당이 도리어 극우 세력과 한몸이 되어 국민 주권 정부를 끌어내리려는 망동에 동의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힘이 해야 할 일은 대국민 사과 투어입니다. 반성 없이 대선 불복만 시전하는 장동혁 지도부의 사태가 민생 회복이고 법치 수호입니다. 주권자를 대적하는 정당이 마주할 것은 헌법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뿐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내란 총리의 재판이 정강석화처럼 진행되는 사이에 내란 수계 재판은 만사태평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란 수계 재판은 만사태평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진관 재판부가 관장하는 한덕수의 결심 공판이 오는 26일에 열립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신속하고도 원칙적이며 절제 있는 재판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기현 재판부의 1심 선고는 윤석열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 18일 전에 이뤄지기 어렵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지기현 재판부의 늑장 재판으로 윤석열의 석방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기현의 늑장 재판 형태는 초유의 구속기간 시간 계산 석방과 사실상
내란숙의 윤석열의 석방을 빌드업하는 쌍둥이 행태입니다. 윤석열이 또다시 풀려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검이 있으면은 특반도 있어야 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이 시급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의 설치만이 조희대 사법부로부터 내란 세력을 완전히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한준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는 2028년 대한민국이 주요 20개국 G20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었다는 낭보가 있었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된 이 정상 선언문 말미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G20 출범 2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선보이게 된 것은 매우 뜻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기 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의 의장직을 맡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게 된 것은 크게 축하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본사회와 포용성장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발신하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 외교를 우리 모두 뒷받침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입니다. 대통령께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2028년 G20 의장국 수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재미있는 댓글들이 좀 달렸는데요. 2028년에 의장 역할을 할 대통령이 누구인지 헤아렸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어서 마음을 놓았다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흐뭇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등락이 있긴 했지만 지지율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만큼 국정 운영과 민심이 안정을 되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국민의힘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고장난, 부서진 스피커처럼 레드카드를 외치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민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는 그 존재 이유가 없다라는 말로 국민 주권 정부를 비난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그 워딩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과 몸이 따로 노니 이 어떻게 합니까? 권하는 정당이 계엄해제를 방해하고 내란에 가담을 합니까? 장동혁 표 내란 쿠데타를 선포하는 듯한 이 말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엄중 경고합니다. 아무리 시끄럽게 대통령 탓, 민주당 탓을 해봐야 국민의힘의 치명적 허물이 가려지겠습니까? 민주당더러 1년 내내 계엄파리한다라고 비난하지만 윤 어게인 세력마저 포용할 수 있다라고 공공연하게 밝히는 이 국민의힘이야말로 계엄과 내란의 망령에 아직도 사로잡혀서 헛꿈이나 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난 주말 전국 순회를 다니면서 지방선거를 운운하지 않았겠습니까? 내란 세력에 벌써 사전선거운동이라니 정말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엄 내란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또 국민 사이에서는 내란 청산이 더 늦어져서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고 조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스피커는 고치기라도 하겠지만 망가진 스피커는 폐기 처분이 답이겠죠.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